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또 미신이 따라오죠. 미신과 기도를 볼 때 어느 종교라도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연에 대해 기도라고 하면은 자연에 대해 무속적이거나 미신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같은 기도를 해도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에 비해 뭔가 고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일기 시작했으니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이게 바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명 이렇게 써있죠. 이 부친이 일본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명리를 무지하게 명리 추명이라 해서요 무지하게 이걸 소중히 여기는데 아마 그런 영향으로 저는 이명박에다 넣었을 겁니다. 어쨌든 명월 또 조선의 기생하면 명월이 이렇게 생각나죠. 그 1월 이것이 이 태양이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이라고 해서 유일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태양과 달이 유일무이한 태양, 유일무이한 달, 이것이 유일입니다. 거기다 신을 붙이면 그냥 유일신이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부처님, 그것 또한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나만 따서 월광사라고 한 것입니다. 월광사. 그래서 어쨌든 그 기도는 타 종교에 비해 뭔가 고동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일기 시작했으니 참 이상한 일이죠. 언젠가부터 그 무속 신앙 등 민간 신앙에 대해서 하는 기도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속인들이나 또 자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법사님들도 계시고 기성 종교에 비해 사회적 연대감과 어떤 자금력이나 조직력에 의해서 힘이 약하다고 해서 전례의 민간 신앙을 삐뚤은 인식으로 보려는 태도는 절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를 떠나서 삼재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명월 1월 태양과 달 이게 바로 조상입니다. 아니 내 엄마 아버지가 유일하게 한 분씩이잖아요. 뭐 굳이 다른 데 가서 유일을 찾습니까? 어머니 한 분, 아버지 한 분, 어머니 양부모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아버지 한 분, 나의 유일한 어머니, 엄마 한 분, 어머니 한 분입니다.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이나 저희 월광사하고 인연되신 분들은 다 이제 알아가고 있고 또 원래부터 또 알았고 어쨌든 전례의 민간 신앙을 삐뚤은 인식으로 하려는 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계사를 보자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세무민은 무속이 아니고 세계사를 보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세무민하는 사례가 그 얼마던가 제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서양으로부터 유래한 기독교, 이슬람교, 동양의 불교 등 기본 바탕에서 나오는 더 큰 의식력을 지닌 존재에게 바라는 바를 토로하며 이뤄주시기를 바라는 그 바람 때문에 기실 종교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도적 기성 종교가 있기까지는 지구상 모든 종족들, 지구상 모든 종교, 그것은 민간 신앙이었음을 알기 바라며 여러분께서는 뜻이 있는 월광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천일 기도를 올리면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립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어제 뭐 정월 대보름이 예. 있었고 정월 대보름은 이 풍성함의 상징이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천일 네. 이 촛불 어제 이제 방송에서 이 천일 촛불은 윤석열의 촛불 부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거기에 감흥하셨는지 네. 지금 오늘 촛불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 네 자루를 오늘 네. 김지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한 자루를 먼저 밝히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지금 네 자루를 더 밝혀달라고 네.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1월, 2월 많이 아팠었잖아요, 박사님. 예. 근데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초가 윤석열 대통령 초도 안 올라오고 저도 아픈데 열심히 하는데 법주님이 아유 나 가슴 아파 불쌍. 이거 지수님 너무 정말 제가 감사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요? 아주 법주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거는 아마 우리 지수님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시멘트 구석에 있으니까 그 측은함과 대통령으로서의 그 울력이 꽝꽝 묶여있는 그 측은함이 있기 때문에 폼생폼사 박사님과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 중에 그것이 이렇게 같이 투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해 보이고 김건희 여사님이 불쌍해 보이니까 저까지도 함께 그렇게 보인 겁니다. 저는 으쌰으쌰 우리 지수님 같은 분이 있고 또 기부스하고 그거 풀르면 올리세요 한 분 봉금이 엄마 있습니다. 대전에 그분들께도 그리고 영희 재원님께도 감사드리며 반복하는 얘기지만 김옥희님, 최우수님, 박종순 어머니, 안지안님, 김민수님, 강나연, 곽동숙, 오인숙, 김순희, 김광수, 이미경 아이고 여러분께 정말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제가 윤희, 김윤희, 고백수님만 불러서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 제가 음력 1월 이제 내일 3월 5일 오늘이네요. 이제 보름으로 인해서 바뀌는 기운입니다. 모든 분이 이렇게 신중기도 여러분께 1월 기도 올리십시오 하면서 이분들 모두 1번부터 지금까지 올려주신 분들 1월 기도 제가 다 호명하고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 기도 발언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올해 모든 복을 많이 받아가시고요. 우리 지수님께서 저를 불쌍하게 보셨다는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불쌍하다는 건 자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내 어리석은 백성이 가엾기. 그 어리석은 건요. 못난 이의 어리석음이 아니고 내 불쌍한 내 가련한 말을 못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그걸 잘못 풀어놨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이 그것처럼 우리 지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고 김건희 여사님을 가련히 여기니까 저까지 그렇게 돼서 저는 그럴수록 힘이 납니다. 그렇죠 박사님? 예. 네. 자 어제는 이제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윤석열 네. 대통령 또 지금 고등법원에 오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와 관계돼서 이 적두로 이 팝부적을 보내주신 우리 조현덕 대보살님이 계셨습니다만은 오늘은 지금 보니까 이 남원 춘향인골에서 쌀 지금 한 포대가 올라왔고 네. 그리고 또 지리산 이 메뚜기 쌀이 또 한 포대가 보내왔는데 이 날로 지금 이렇게 이곳 월경사 법당에 네. 있는 시주물들이 이렇게 자주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 월강사와 월강사 법주님의 그 원력이 대단함을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거지요. 예, 그게 다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로 이어서 우리 저 부마이신 폼생폼사의 박사님 신동욱 박사님 그 기운과 함께 사람이 사람인 자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가 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가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혼자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받쳐주고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와서 우리가 가족은 아니지만 사회의 한 일원을 이루는 게 집가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 유경수 여사님 부마님이신
신 박사님, 우리 영예 공주님, 박근영 공주님의 그 기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폼생폼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메뚜기살 청년 밥상을 하는데 우리 메뚜기살 이거분은 매번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골 이분은 또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뭐 고위직에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굳이 뭐 그쵸 우리 그러면 나는 뭐 하위직이라 맨날 이름 물러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항상 수평 물을 좋아합니다. 물 수평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밥상에 주셨는데 메뚜기살과 춘향골 춘향의 사랑의자 가 있기 때문에 잠시 부르겠습니다. 김순봉님을 비롯해서 정유진님, 조동숙님, 박소연님, 윤정옥님, 한성주님, 하태주님, 윤정옥님, 박소연님, 조동숙님, 정유진님 잊지 않고 늘 청년밥상에 작던 크던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분들이 다 청년밥상에 이렇게 쌀을 올려주시는데 정말 저희 집 밥상이 압력밥솥 이렇게 그걸로 해서 그런지요. 여기 요새는 옛날에는 많이 오더니 그렇게 많이 전보다는 덜 오지만 그래도 와서 밥 먹는 분들이요 밥이 다 맛있대요. 이렇게 정성을 보내주시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우리 진씨 집안 조현덕 보살님 진씨 집안 아드님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정명란 어머니 그 다음에 저 박종순 어머니 아드님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님 힘내세요. 우리 김산이 사진 갔죠? 네 박사님 혼자 떠들었네. 예, 자, 제가 지금 네. 자, 질문한 거 까먹었어 박사님. 지금 아마 이거는 사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율한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일단 1970년 2월 7일생입니다. 2월 7일생. 예. 예, 이름은 윤희숙. 예. 자, 이분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입니다. 21대 때 서초구 갑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여의도 연구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정계 입문 이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요. 이후에 정계 입문 후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업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이분의 본가는 파평윤 씨입니다. 자, 이분이 오늘 네. 지금 막 속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 나경원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윤희숙 씨가 일단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 명리학적으로 사주 좀 한번 일단 풀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격. 무엇을 여러분 이분이 경술생 무인월 모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인호술 삼합이라고 사주 팔자 하시는 분들이 삼합은 많이 알고 있죠. 인, 오, 술, 화국이라고 들어봤죠. 화국. 이렇게 되면은 천간에 화를 대표하는 건 병화잖아요. 병정화가 투간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경술, 경금, 무인, 무오여도 병화가 하나 여기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시간에 의해서 좀 변수는 있지만 병화가 투간을 했으면 상관이 없고 안 투간했어도 이 병화 하나가 이렇게 투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병화가 투간을 했으니까 여기 무토 입장에서 화생토 맞죠? 조상덕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기가 강한 사람은 일명 스카이를 봅니다. 저는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가 이쁘면 이쁘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남녀를 떠나서 잘생기면 잘생겼다 이렇게 하듯이 팔자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카이입니다. 스카이에서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거의 S대입니다. 이 사람이 딴 데 나왔다 해도 풀이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그러면 화기는요. 화기는 한 번은 이치를 하니까 한 번은 재수했음도 본다. 연대 갔으면 재수 안 하고 서울대 갔으면 한 번쯤은 재수하고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런데 경북대가 안 갔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것처럼 인옷을 화국이 있으면 병정화가 투관돼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명리학자이니까 명리적인 거를 이거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봅시다. 화가 투관이 하나 돼서 화생토 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여기 경금이 투관이 됐는데 시에 의해서 변수는 있지만 요걸로 볼 때는요. 화기가 극왕하기 때문에 요거는 술토는요. 금보다는 화기로 가서 거의 금의 존재는 무력한 겁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력합니다. 존재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인비 시까지 다 쓰기 때문에 부자명으로 태어났고 평생 조상덕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까지 팔자가 좋다. 다만 무토는 목소리는 좀 걸걸할 것이다. 그리고 생긴 거는 좀 여자라는 저 상냥함보다는 기질이 있다. 정치인의 기질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평생 운이 좋습니다. 평생 운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올해 병오년에 시장 한번 나올만 한데 이 시에 의해서 약간의 변수는 있는데 제가 굳이 저는 좀 성격상 틀리든 안 틀리든 이렇게 가르는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이분은 2등입니다. 된다 안 된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1등짜리는 따로 있고 이런 경우는 2등입니다. 물론 3, 4, 5등도 있지만 그거를 다 그냥 2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을 한 명만 뽑는 거죠, 박사님? 예. 그러면 2등이 되면 안 되잖아.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은가는 가서 본인들이 찾아야죠, 그죠? 예. 이렇게 보는 순간 무토가 여기 옆에 월지에 있기 때문에 이 월지한테 1등은 남겨주고 나는 그냥 2등이다. 예. 예. 자, 좀 전에 뭐든지 물어보세요, 예. 폼생폼사님. 예. 아니, 박사님, 폼생폼사. 법주님께서 이제 S대를 졸업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이 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했고 그 박사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지난번에 네. 그 병오년은 이거 대한민국에 지났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불바다가 될 것이다. 불바다의 세계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일째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쟁이 또 확전되면서 그 주변국까지 지금 뭐 전부 다 불바다예요, 불바다. 네. 법주님께서 왜 병오년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언해 주신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들 한 번 더 그때 왜 불바다가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병오년인데 병오년에는요 이게 해라고 했습니다. 병오년은 월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신금입니다. 신금. 그래서 여기서 병신육갑이라는 것도 설명하고 했죠. 신금을 갖고 옵니다. 신금을 갖고 오는데 1월은 경인월입니다. 2월은 신유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5가 이렇게 오면 원래 술이 와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술. 그러면 경인월에 음력 1월부터 인오술 화국이 이루어져서 올해는 불바다가 터지는데 원래 저는 이거에서 올해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불바다가 되니까 원래는 음력으로 2월에 그래서 제가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상은 폭탄 터지고 하는 거를 2월 28일로 안 보고 3월 8일로 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박사님의 질문이 다른 거니까 요거는 다음 날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미도 이 병오년이 술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술.
아버지가 가면 마누라가 따라가듯이 형아가 가면 동생이 따라가잖아요. 엄마가 이제 저녁 먹어라 하면 형아야 이렇게 철수야 부르잖아. 그럼 철식이도 따라오듯이 병호가 오면 술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신묘 이것도 요거는 이제 불바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술을 불러오고 이 오도 인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1월 음력으로 1월부터 내내 겨울까지 겨울 전까지 가을 음력으로 9월이니까 양력으로 10일 12월이죠. 까지 화기가 엄습을 합니다. 화기가. 그러면 물이 와도 물이 마르는 겁니다. 다만 음력 7월에 음력 7월 병신월 요때만 잠시 엄청난 물바다에 쓰나미가 오는데 이거 다 불이 불질러서 다 가져가 갖고 물바다 가서 또 쓰르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작살나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인월이고 해자 축여도 또 강풍으로 인해서 누군가 담배꽁초라도 던져서 이런 때는 화기가 중천하면요 불이 그냥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옛날에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요 스승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코로나 같은 건강을 해서 옛날에 패스트 같은 게 와서 사람을 죽이든지 안 그러면 전쟁이 나든지 안 그러면 불이 이렇게 나갔고요. 물이 없어서 기아선생으로 3, 4, 5년간 뒤집어 놓은대요. 그것이 주기적으로 한 10년간 이렇게 온 지구를 작사를 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화기가 또 중천하면요 여자들이 극성스러워집니다. 여자들이 이거는 여자들 페미니스트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명리학적으로 역학에서 자연 발생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세지면은요 이거는 명리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자들의 기운이 어느 순간 이게 커지면 언제쯤에 전쟁이 나겠구나가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원리입니다. 이런 거는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원연에요 박사님 나무를 가져오는 겁니다. 불이 있으면 나무가 있어야 떼잖아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나무의 기운이 내 불 위로 엄습합니다. 그러면 나무와 불이 있어도 바람이 일어야 되거든요. 지수화풍에서 바람입니다. 이게 풍이 수리 그래서 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아무 담배 연기도 없고 불도 없고 씨앗도 없고 하는데 바람만 들어가면 불이 나는 현상이 올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죠? 불도 안 지폈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약간의 또 물도 있어. 그런데 쇳더미 있잖아요. 벼집더미가 있으면은 거기로 바람이 들어가면 공연히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 잘 알잖아요. 또 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이치입니다. 이런 이치로 올해 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화극금이 되니까 금생수로 빠져주지를 않으니까 광물질이 그렇게 난리 벌썩을 치는 겁니다. 응? 이거 보는 분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예, 박사님 질문 자꾸 까먹어서 미안해요. 예. 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예. 사주를 물었을 때 예. 이번 지방선거에 조크다, 네. 다크호스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안철수 의원에게는 귀신이 붙어서 예. 부산에 출마해도 되고 네. 서울에 출마해도 되고 이 경기도에도 출마해도 된다. 네. 그런 팔자에 귀신이 붙었다라는 말씀 네. 주셨는데 뭐 어찌됐든 드디어 이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일단 입성은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법조인이 말씀 주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더 예. 여쭤봅니다. 예. 왜 안철수 의원이 이 올해 조크가 되고 예. 왜 귀신이 붙어서 이 동네 예. 저 동네 다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예. 이제 팔자적으로 인미기문이라고 해서 여기 간목 이 사람이 을목인데 간목의 겁재 비경 겁재들이 너 다시 한번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된다라는 이런 바람
어떤 바람의 기운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이제 3의 숫자니까 3, 8, 세 군데 정도에는 나와도 웬만하면 조상 귀신들 부처님은 신이시고 조상 귀신들이 붙어갖고 선택을 경기도, 서울, 부산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거기서 한 곳을 잘 하면 이번에 전략을 정말 잘 차시고요. 귀신 붙었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피카소 있잖아요. 여러 저기 천재적인 그 작가들 귀신 붙은 겁니다. 다 도스토옙스키 기적 같은 일 일어나듯이 나에서 귀신이 안 붙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서울, 경기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귀신한테 조상님한테 기도를 잘해서요. 힘내셔서 한 곳에 꼭 되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고 얘기했죠? 자, 오세훈 시장은 오늘 네. 이 지금 명태균 사건과 관계돼서 오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선거와 왜 재판 기간이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 뭔가 이 꼼수가 있지 않아?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만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주에서 오세훈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법주님 말씀과 일치하는 일이 벌어졌기 네.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러나 죄자 호명 부와 기함은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사주는 조상님 덕으로 귀신 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는 암시가 있습니다.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래서 명리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주변 사람한테 귀신한테 감사함을 받는데 이 파가 있다고 해서 자꾸 누구를 갖다가 난도질을 하고 누구를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응? 아니 난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 파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깨뜨릴 파. 자꾸 남을 비방하고 뭘 하라 자꾸만 너무 그러면요 시박대패에서 본인이 이 악의 기운이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선거에 가서는 또 변수가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응 히읗에서 이응 학교 나온 사람 또 이응 히읗성씨가 유력하니까 이거를 본인이 잘 잡아드시나 잘 받아드시나 않으시나는 본인 나름입니다. 자꾸 누구를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너를 자꾸 다쳐서 너 이렇게 공략을 하면 너 공략을 자꾸 하면은 둘 다 다치는 관계가 돼서 다른 사람이 이런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이 집어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작용이 항상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파작용은 그래도 수용을 하고 이게 파가 돼갖고 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 굳이 떨어지려고 뭘 애를 쓰십니까? 응? 그러니까 둘 다 다치는, 상대도 다치는, 상대가 정말 나쁜 사람도 아닌데 상대를 자꾸 다치게 하려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제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의 바운다리를 무슨 저기 하지? 우리가 축구할 때 왜 내 자리에서 하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 한국에서 하면 그 홈그라운드의 2점 그게 뭐죠, 박사님? 그 홈그라운드 우리의 2점이라고 있잖아. 아니 홈그라운드 2점이 있는데 왜 자꾸 지읒씨 성을 갖다가 공략을 해가지고 둘 다 다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지읒씨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응? 그러니까 평화롭게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살아야지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본인은 조상님 덕이 있어서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만 헐뜯고 남을 갖다 비난하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명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늘 여러분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조상님이면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쌈박질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데 유대인들조차도요 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선지자의 기도 응답이라는 내용에 의해 유대족의 왕을 칭하는 등
중요사를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유대교 역시 정통 유대교 의식과 다른 신비주의 유대교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마치 무속신앙과 또는 무속신앙보다도 더 접목된 모양새의 안수기도나 통성기도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이를 통해 물론 병이 낫다거나 효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기도는 말과 눈으로 다 통합니다. 그 미신이 무엇입니까? 천만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기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감흥하게 하고 부처님을 감흥하게 하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늘은 조상님입니다. 본인들의 조상. 전지전능하신 부처님을 감흥하게 하고 지장보살님, 관음보살님을 감흥하게 하는 우리의 삼재기도가 있는 상황에 있으면요. 뜻이 있으면 여러분 각자들한테 변화의 기운이 올 것이니 믿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천일 기도의 길에서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여러분께 재수 대통의 시간이 함께 하기를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하고 했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간세모살 아유 간혹 큰 스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2월달에 뵙고 3월달에 처음 뵙습니다. 예. 안 뵙는 동안에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뭐 지방 출장 중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간호선님과 방송을 안 만들어 주시냐라는 문의 전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저 뭐 지방 출장 가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간혹 선생님하고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뵙는 동안에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이었나요? 28일이었나요? 전한길 이준석 대표가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서 부정선거와 관계된 끝장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혹시 그 끝장 토론 보셨습니까? 우리 간혹 선생님? 못 봤어요. 근데 뭐 한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언제 하는지는 모르고 또 뭐 원체 뭐 또 제가 혼자서 용두사를 이끌다 보니까 그거 볼 새가 없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어요. 600만 가까이 많이 봤네요. 시청자가 있었는데 그 600만 중에 간혹 선생님이 그 방송을 보지 못했다니까 간혹 선생님은 극우 무슨 스님, 보수 스님, 애국 스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게. 그거는 내가 못 봤지만은 그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요 PC에 제가 여기 뭐 이 그 추원 카드 작성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 아까 한간 시간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짤막짤막하게는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봤는데 뭐 다 전체 다는 안 보고 그러니까 재방송이죠. 아유, 그 풀로는 다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장정 잠깐 시간 봤는데 7시간 동안 했는데 7시간 동안 어떻게 7시간이 됐어요? 7시간 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끝장 토론이네. 예. 잠깐 이래 봤는데
그 여자분 그 변호사 그 대단하대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뭐 대단하더라고. 특히 내가 기억이 남는 거는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역시 전한길 그 선생은 역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주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더구만요. 그래서 그거만 잠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 국민적 관심사 있고 그걸 보고 또 뭐 장동혁 대표가 또 화답을 했지요. 그랬어요? 예. 이 부정선거 관계대해서는 뭐 TF팀을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많은 인원이 갔다라는 건 유권자의 15%가 관심을 가진 거다라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난 그 중에 그 여자 변호사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분이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7명인가 그 실명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내가 놀래버렸더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그 이해찬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언제 초창기에 그랬어요. 앞으로 민주당은 앞으로 100년간 정권이 그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온 지 거의 한 20년 넘었거든. 그때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좀 퍼즐을 맞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하여튼 저기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는 거 하고 또 하여튼 사전 선거 그게 좀 부실하다는 거 하고 좀 민주주의 꽃은 이제 선거인데 이건 참 이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참 너무 이렇게 좀 뭐 잠깐 내가 봤지만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는 이걸 빨리빨리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 폐지 쪽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뭐 실컷 투표해놓고 도둑 맞은 기분이 들면은 절대 안 되지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북이나 또 중국 거기서 하는 거나 뭐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설사 있으면은 이걸 밝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대통령 트럼프가 아마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마 무진장 노력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 저 조계종도 대한불교 조계종도 옛날에는 그냥 뭐 이게 몇몇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서의현 그 스님이 삼선하려다가 결국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미주로 이것도 이제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불교도 간접 선거할 때는 좀 비리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그날 당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하면 되는데 선거인단을 또 꾸려요. 그래가지고 선거인을 꾸려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옛날 그 대의원처럼 통일 주체 국민의 대의원처럼 이렇게 해서 그 총무원장을 뽑는데 그것도 좀 약간 좀 부정이 좀 스며들지 않을까. 이제 전부 이 스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날 당일날 이제 각 본사 이게 이제 서울 못 오르니까 각 본사마다 이게 직접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조계종은 간접 선거를 해서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총무원장을 뽑는다. 그것도 좀 문제가 또 있다. 이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텐데 하는 또 생각을 또 하네요. 예. 이제 관심사가 전한길, 이준석 보수의 두 빅 스피커죠. 이 두 분이 맞대결. 과연 누가 승자일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잠깐 그 봐서 뭐 확실히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주변에 들어온 아마 그거 하고 아마 우리 이 불자님들 많은 전화 주셨을 거예요. 그 토론해 보고 성자는 누구였다고 판단됩니까? 아, 저는 뭐 이준석이 80대 성자냐, 전환길이 80대 성자냐? 20으로 뭐 이렇게 아주 셧다웃 했다. 막 이게 저기 전환길 선생 성자다고 그러게. 아니 난뭐그 몇 번들이 봤는데 그 완전 그렇게 뭐 판결 나던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이준석 그 의원은 그냥 그 증거를 안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은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 얘기했는 사람을 그 어디서 봤냐, 누굴 봤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니까 그게 개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누가 그러냐 개인을 자꾸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아 저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그 전환길 선생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냥 아주 콕콕 찌르는 그 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많이 참더라고. 그날 이래 보니까 잠깐 이래 봤는데 말을 많이 안 하고 저기 옆에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그 PD 분 있죠. 예, 그분도 이영도 PD. 예, 그분도 좀 대단하더라고. 그분도 그냥 아주 팩트 있는 얘기를 하니까 혼자서 나왔다가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준석 그 의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를 훔쳐도 도둑질이고 10개를 훔쳐도 도둑질이고 100개를 훔쳐도 도둑질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와 관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결과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야, 이준석 의원 아마 그 당시 난 그 부분 인정한 것 같은데 양이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부정선거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와야 되는데 적지 않느냐. 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요. 한 개를 훔쳐도 부정이고 2개를 훔쳐도 부정이고 100개를 훔쳐도 부정이죠.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환길 대표의 그 말에 저는 아주 공감했던 게 반장 선거를 했는데 50명이 모여서 반장 선거를 했는데 그럼 표가 총 50표가 나와야 되는데 60표가 나오면 이건 무효 아니냐. 맞죠?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그 엉뚱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케어패 당했다. 케어 당한 거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전에 한번 보면은 그 대법원까지 한번 간 걸로 아마 이렇게 누군가가 했는데 뭐 한 가령 이제 한 60표 중에 그 뭐 한 67표가 나왔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그 뭐 그게 나왔지만은 그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락에 뭐 그 결과를 안 준다 이렇게 또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이 세력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게 이 조종을 하고 있구나는 생각을 내가 그때 내가 한번 했거든요. 뭐 난 뭐 잘 뭐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내가 이게 정치에 대해서는 특히 그 선거에 대해서는 또 눈여겨 좀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사님이 하나 훔쳐도 도둑이고 10개 훔쳐도 도둑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더 나왔다 이러면은 그 전체 무효해 버려야죠. 다시 선거를 치는 한에 있어도 그래 해야 되는데 뭐 편리상 뭐 이거는 당락에 뭐 안 된 이거는 이거 논리적으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그 마감할 때 100원이 더 남아도 문제고 100원이 모자라도 문제입니다. 그 은행 마감은 똑 떨어져야만이 마감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선관위가 은행만도 못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 뵙는 동안에 이 시그니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환길 선생이 이끄는 이 또 뭐 자유 콘서트 그 팀들과 이 보수파들이 대거 광화문에 집결해서
3.1절 만세운동을 했습니다만은 뭐 3.1절 어땠습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들으신 얘기도 있을 거고 뭐 우리 간혹 컨설팅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을 거고요. 바쁘셔서 어땠던가요? 우리 시청자들 이야기는. 요번에 뭐 하여튼 사당이 모여가지고 이거 뭐 집회를 했다더라. 처음으로.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국민의힘도 같이 어울린 게 아닌가 이랬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제외되고 뭐 통일당하고 뭐 우리공화당하고 이렇게 사당이 모여서 했는데 아주 그거는 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또 역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한길 선생이 나와서 그 무대 위에서 그 연설했다는데 아주 윤어게인 이걸 아주 그냥 아주 추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저분은 참 뼛속까지 애국자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거기 안에서 뭐 좀 좌파적인 그 기질이 있는 사람들 다 축출하고 나면은 아마 이 4당까지 5당이 이 머리 맞대서 이렇게 진짜로 진정으로 아마 이렇게 보수를 세우지 않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더 열심히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골문대를 도려내면은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새싹이 돋는다. 뭐 새살이 돋는다. 아 그러고 난 뒤에 그 대구에서 그냥 참 내가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드렸지요. 나는 한동훈이 이는 정계 은퇴한다. 나는 이렇게 언제 한번 한 석 달인가 넉 달 전인가 하여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야 뭐 그거 와가지고 나는 잠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날뛰고 저렇게 아주 무차별로 저 독재로 나가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국민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더라고. 그래 나 그거 말을 듣고 야 당신이 거기 동참을 안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지도 않을 뿐더러 조용했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데 야 참 이 사람이 이 얼굴에 이 탈을 써도 참 그걸 못할 텐데 뻔뻔하게 그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 했을 때는 참 너무 안타깝다. 이 시대에 같이 살아나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얼굴에 그냥 드러내놓고 저런 얘기를 어떻게 서슴없이 할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걸 모르고 온 국민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행동을 저렇게도 모를까. 참 측은하게 그냥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분위기 한번 바꾸면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광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유 참.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명가 천국 분말 최고입니다. 아유 이거는 뭐 할 때는 그냥 기운이 나네요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3.1절 이후에 사당 그 집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장애 집회를 선언했습니다. 야당다운 야당이 되겠다 해서 여의도에서 청와대 분수대까지 이제 도보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당원들이 청와대 분수대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걸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장애투쟁, 장동혁의 장애투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하루 전날 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또
또 저쪽에 뭐 대표하고 장명호 대표하고 뭐 이렇게 그뭐 오찬 해가지고 뭐 모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뭔가 이렇게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뭘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있는가? 이건 거짓말이지. 그래서 장동영 대표가 그냥 그걸 깨버렸는데 그것만 또 방송 그것만 들으면 또 장동영 대표가 아주 그냥 아주 못된 이게 대표로 그냥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저리 됐는가 하고 보니까 요것도 아주 그냥 얄팍한 그런 수를 쓴 거라 저쪽에서. 그거를 통과시켜 놓고 뭔가 하여튼 뭔지 하여튼 난 잘 모르는데 그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통과되는 거 보면은 통과시켜 놓고 만나자 그러니까 그걸 만나겠냐고 그걸. 그래서 아주 국회에서는 아주 잘하셨어. 잘하시고 또 이럴 때 이 투쟁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 중에 이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보니까 저쪽에 한시 쫄무리기들은 참석을 하나도 안 한 걸로 내가 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 당을 나갈 사람들이니까 우리 똘똘 뭉쳐서 이게 청와대를 좀 이렇게 항의 집회를 했는데 나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저 나가고 없거든. 싱가포르인가 뭐 어디 가고 있는데 그 없을 때 이게 한 게 나는 좀 안타깝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집회 가서 열고 그래도 가서 그까지 가서 청와대까지 항의한 그 자체가 그래도 옛날 국민의힘 옛날 그 지도부하고는 확실히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거기서 또 보니까 또 내 얘기만 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또 이 애국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윤 어게인을 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잘한 일이고 이 윤 대통령을 지금 넘어서 없애서 넘어서 가자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그래도 어게인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 나라가 똑바로 쓰고 이러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 자기네끼리 뭐 하겠다 이러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참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본질을 자꾸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번 그 좌파 이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뭐 윤 대통령이 내란 해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러면은 당신이 그러면 이 남편이 또 그 신랑이 돈을 안 갖다 주고 살림 살으라 그러면은 살겠냐고. 뭐든지 다 그냥 처음부터 다 끊어놓고 또 특활비도 0으로 만들어 놓고 살겠냐고.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보라니까. 못 살지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느냐고. 그거는 처음부터 뭔가 이 어두운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오죽하면은 그 국민한테 알리려고 내란을 이렇게 계엄을 이렇게 했겠냐고. 그것도 계엄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확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좀 보지 말고 우파 유튜브를 좀 이래 보라고. 그래 아주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한번 한 사람을 또 이렇게 교화시켰구만요. 교화. 우리나라의 아주 그냥 애국자가 하여튼 교화를 하나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제 아무 소리 안 해요. 그전에 뭐 그냥 좀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내가 해주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지금 저 들어가서 고생하는 분을 생각을 해서라도 절대로 윤 어게인을 외쳐야지 그냥 밟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마 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그분도 민주주의 틀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살고 또 거기다 또 박정희 대통령 아주 진짜 그 당군 이래 최고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걸 해놨고 나는 세 번째가 윤 대통령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잘 이렇게 좌파들 다 내쫓고 진짜 여기 사당하고 합쳐서 하면은 저 사람들은요 다 맨 거짓말만 해 그렇지 한번 진짜 팩트를 갖다 들이대면은 꼼짝 못합니다. 저 나는 그리고 참그 전한길 선생이 그래도 말은 잘한다. 나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할 줄은 난 아주 잘 몰랐던데 아주 예. 그날은 아주 팩트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뭐 저희 나라 일은 아닙니다만은 또 저희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이란 전쟁, 우리 강선생 못 뵙는 동안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맹폭으로 인해서 지금 이란이 거의 뭐 아사식전인데, 근데 마지막까지 뭐 발악을 해야 되니까 그 주변국까지 이제 장기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란이 공격을 하고 또 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이란 공격 우리 간욱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박수 칠 정도로 저는 아주 그냥 환영합니다. 물론 뭐 이 불교에서는 제일 일 덕목이 살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돼. 왜냐면은 이 민주 국가를 짓밟는 사람한테는 총으로 죽여도 괜찮다. 난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 들었는데 보니까 그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그 흑인 노예 해방했잖아요. 예. 와 그거보다 뭐 지금 더 위대한 사람이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물론 뭐 지금 보면은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하고서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 뭐 4년까지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제껴놓고 또 참 중국이 또 껄끄러운데 그거는 석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것도 뭐 시원치 않고 나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북을 나는 또 견주지 않을까 나는 그랬죠.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만은 우리나라 좌우파가 없다. 지금 뭐 난리잖아 이거. 나는 세 번째는 이 북한이 뒤지 않을까. 김정은이 매일 밤마다 아마 전에도 술 먹겠지만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잘 거예요. 그 뭐 미국에서는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다 이란이 그랬다잖아요. 또 그리고 저기 베네수엘라 그랬다고 그러고 다 그 보고 있다잖아요. 나는 감히 빨리 끝나고 나면은 빨리 저 이북을 좀 손을 좀 봤으면 또 내가 볼 땐 100% 본다. 나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이 좌권들이 아마 조용히 입 닫을 것이다. 나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끝으로 어제가 병원형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뭐 특별한 행사를 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그 날을 미리 잡아놨어요. 그 열나한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데 그날 이렇게 방생을 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저가 인거도 좀 맞춰놓고 또 미꾸라지도 좀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하루 종일 그날 비 오더라고.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비 온다 그래서 뭐 많이 내리는 비는 아닌데 하여튼 부슬부슬 내리는데 뭐 한 5분 10분 있으면 옷이 젖을 정도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제가 그 오랜만에 그 남한강 그러니까 양평 거기 가서 남한강 거기 가서 이제 방생하려고 이제 여기서 뭐 1시 정도 돼서 이제 출발했어요. 했는데 비가 출출이 오고 이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뭐 옛날에 그
정약용 선생 그 생가가 있어요, 양평에.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강가에서 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지금은 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좀 많지는 않아도 그 우산 쓰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못 나가게 이렇게 포크리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편안하게 했는데 공을 만들어가지고 뚝을 쌓아놨더라고. 그래서 저 넘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쪽 저쪽 댕기다가 보니까 할 곳이 또 마땅치 않더라고. 근데 거기가 그 한강 그러니까 이게 서울 시민들 식수 아리수 그 물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곳곳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놓고 그 강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래놨더라고. 그래서 그 어디서 해야 되는 거 하고서는 또 하남시로 또 내려왔다가 그리고 그 건너편에 가 보니까 저기 그 양평 그러니까 대교가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양평 대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양평 그 댐이죠. 양평 댐이 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에 한번 보니까 제가 여름에 한번 갔는데 불이 많이 나가지고 그 고문 신고 갔는데 그때 뱀이 이렇게 있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천상 거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다 둘러미고 그래서 내려가서 했는데 고기를 이제 윤 대통령 네 분 이제 축원하면서 촛불 켜가지고 축원하면서 이제 잉어를 탁탁 놔주니까 잉어 그냥 한 마리가 그냥 푸쉬 하면서 그냥 빨리는 안 가. 그래 이렇게 있다가 탁탁탁 하면서 그냥 쫙 나가고 그래서 비는 오지만은 그래 잘했다 또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신도 몇 사람 그것도 내가 해드린다 그랬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미꾸라지를 이제 해서 사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그날 뭐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누가 좀 같이 가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도 그냥 제가 혼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좀 이렇게 찍고 받침대 가지고 찍고 그래가지고 내려봤지. 그래서 그래도 그냥 마음먹은 대로에서 그래서 그냥 참 윤 대통령하고 또 우리 또 신도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방생을 잘했다. 원래는 이 방생을 하면은 열나은 날 밤에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다 낮에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촛불 켜서 띄우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혼자서 그냥 잘 하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한동훈 전 대표 이 대구 방문과 관계돼서 굉장히 비판적이셨고 또 이준석 대표의 토론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참패를 당했다라고 비판해 주셨는데 이 한동훈 이준석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뭐 그냥 아이고 한동훈 새 됐다. 이준석 날이 새고 새 됐다. 이게 생각이 드네요. 성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저기 와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장에 안 보이길래 예. 다 떨어졌다 가고 했는데 청국장 예. 분말.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요.